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장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최승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또는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부를 드신 뒤에 꿀물을 한 잔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성실한 장기입니다. 마치 맑은 물을 걸러주는 정수기처럼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의 균형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장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프다는 신호를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이 붓고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꿀은 잘 사용하면 몸을 살리는 귀한 음식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을 차분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꿀을 드실 때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5가지 잘못된 습관을 알려드리고, 둘째,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좋은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단 한 가지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그냥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에 약 150리터 이상의 혈액이 신장을 거쳐 지나가면서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과 미네랄은 다시 재흡수하여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피로를 덜 느끼고 몸이 가볍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기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 밑이 부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밤에는 한 번 자고 일어나야 할 시간에 2번, 3번씩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통증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70% 이상 손상된 이후에야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보다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신장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의 음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신장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꿀도 바로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돕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아서 몸에 안 좋지 않을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건강을 조심하시는 분들은 꿀을 단순히 설탕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흰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사라진 말 그대로 단맛만 남은 물질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자연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아주 복합적인 식품입니다. 꿀 속에는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효소는 이러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꿀은 신장 안쪽의 작은 필터를 부드럽게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는 경우에는 꿀 속에 좋은 성분이 사라지거나 몸에 좋지 않은 형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꿀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꿀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중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5가지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하고 계신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고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부를 드신 뒤 바로 꿀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부는 몸에 좋고 꿀도 몸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부드러운 두부를 드신 후에 입가심으로 따뜻한 꿀물을 드시는 경우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생각보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한 습관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부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성분이 사용됩니다. 이 성분들이 꿀 속에 있는 유기산과 만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작은 덩어리 형태로 뭉칠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 안에 머무르면서 불필요한 찌꺼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결국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될 때입니다. 조금씩 쌓인 부담이 결국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비교적 담백하게 드시는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두부와 꿀을 함께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두부를 드신 뒤 꿀물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운 느낌도 있었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붓기 시작했고 발목이 자주 부어 신발이 불편해졌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었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어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분께서는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많이 놀라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부를 드신 후에는 바로 꿀을 드시지 마시고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강역 하나가 신장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또 다른 중요한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반복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과 꿀물을 마신 직후 커피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고 거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마신 뒤 잠을 깨기 위해 커피 한 잔을 곁들이는 것. 이 장면은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아침 풍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 속에는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온도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아있는 효소를 포함한 자연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운 상태, 즉 약 60도 이상이 되면 꿀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영양이 줄어든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꿀이 변하면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미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느라 바쁜 신장에게는 이 작은 변화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꿀을 드실 때는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꿀을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만들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요소로 만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커피와의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꿀물을 마신 직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경우 신장은 아주 바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꿀 속의 당분과 성분을 처리하려는 순간에 카페인이 들어오면서 몸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노폐물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장 내부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점점 예민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소변과 같은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 역시 초기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조심스럽게 나누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뜨거운 꿀물을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하던 중 바로 이 뜨거운 꿀물과 커피의 조합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이분은 물을 조금 더 식혀서 드시고 꿀물과 커피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약 3달 정도가 지난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을 드실 때는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둘째, 꿀물을 드신 후에는 커피를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신장이 받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부드럽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시작하지만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시작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도 좋고 꿀도 좋은데 함께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천연 보약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마늘과 꿀은 각각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특히 생마늘을 그대로 꿀에 넣어 짧은 시간 안에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늘 속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은 상당히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몸에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처리되면 도움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꿀과 함께 섭취될 경우 이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위장이 예민해지고 소화 과정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히 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그 영향을 다른 장기에도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에도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의 마늘은 몸에 들어갔을 때 대사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역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자연식품을 통해 몸을 관리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마늘을 꿀에 담가 먹으면 기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마늘을 따로 익히거나 충분히 숙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열흘 정도만 두었다가 매일 공복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아침마다 눈이 붓고 밤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 신장 기능 수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께서 가장 놀라셨던 점은 좋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습관을 바로잡고 적절한 관리와 휴식을 통해 조금씩 회복을 시작하셨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려면 반드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늘은 가능하면 익혀서 사용하시거나 꿀에 담가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드시기보다는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빨리 좋아지려는 마음보다 천천히 지켜가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방법을 실천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조건을 잘 모르고 계신 또 하나의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조합은 여러분께도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우유는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꿀은 부드러운 단맛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이 조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유 속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당은 일부 분들에게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신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시게 되면 장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성분들이 머물면서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장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결과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신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 신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장은 점점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천천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유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꿀은 우유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후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우유를 드신 후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시거나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의 신호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고 계신 시간과 관련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신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꿀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꿀물을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꿀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드시고 편안하게 잠들고자 하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리듬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낮과 밤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금씩 활동을 줄이고 휴식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은 신장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꿀물을 마시게 되면 몸 안으로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꿀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은 밤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것이 야간 배뇨입니다. 잠을 자다가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몸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아침이 되었을 때 눈이 붓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밤 동안 신장이 충분히 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더 지치게 되고 결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드시는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꿀의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 역시 몸의 순환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시간의 차이가 신장에는 큰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께 꿀이 같은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도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께 해당되는 일반적인 이야기였지만 어떤 분들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꿀 섭취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나 이미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꿀이 가지고 있는 일부 성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꿀에는 몸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만 신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때는 이 성분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꿀은 설탕과는 다르지만 결국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은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고 몸의 반응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꿀은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꽃가루와 관련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꿀을 드신 후 가려움이나 피부 반응, 호흡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꿀을 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돌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아직 몸의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꿀 속에 있을 수 있는 성분이 아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꿀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식품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내 몸에 맞게 사용한다면 꿀은 여전히 우리 건강을 돕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신장을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재료로 천천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계피는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점점 경직되기 쉬운데 이때 계피는 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작은 혈관들이 모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좋아지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함께 사용하면 계피의 성분이 몸에 보다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의 항산화 성분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여기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넣어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후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레몬은 상큼한 맛뿐만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레몬에 포함된 성분은 몸속 환경을 정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과 관련해서는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레몬의 신맛이 부드러워지고 꿀의 성분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신선한 레몬즙을 소량 넣어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20,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의 양을 조금 줄여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꿀과 생강을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몸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손발이 자주 시리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이 원활해지면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을 물에 우려내어 조금 부드럽게 만든 후 꿀을 더해 드시면 자극이 줄어들고 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천천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얇게 썬 생강을 따뜻한 물에 잠시 우려낸 뒤 물이 충분히 식었을 때 꿀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오후 시간대에 드시면 몸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천천히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몸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일을 나누어 실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계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레몬, 주말에는 생강을 드시는 식으로 부담 없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 생활 습관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꿀을 드시는 방법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지만 마음에 남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일상이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조금씩 커지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활 습관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꿀을 드시는 방법도 조금씩 바꾸게 되셨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는 드시지 않으며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조절해 나가셨습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하루 한 잔 정도로 부담 없이 이어가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졌고 밤에도 이전보다 깊게 잠들 수 있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무언가 대단한 치료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꿀이라는 익숙한 식품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두부를 드신 직후 바로 꿀을 드시는 것,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것, 그리고 커피와 바로 함께 드시는 것,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 우유와의 조합을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늦은 밤에 꿀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하셔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피, 레몬, 생강과 함께 꿀을 부드럽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몸을 바꾸게 됩니다. 아침에 물의 온도를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맞추는 것, 꿀을 드시는 시간을 조금만 더 앞당기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셨던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한 번쯤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조용히 나누어 주시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편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